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로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이 경매와 관련된 용어일 거예요.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어서 좀 입에 이렇게 착착 안 붙죠. 그래서 오늘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경매 용어들을 한번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부분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이런 사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경매가 이제 시작됐던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랬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하겠죠. 이렇게 담보권이라고 하는 근저당, 뭐 지금 저당권은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 이런 담보권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매, 이거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임의 경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보통 이제 차용증을 주고 받죠. 이런 상황에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못 한다든지, 또는 사업자금을 위해서 뭐 사업자 대출 받는다든지, 또는 뭐 신용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대출 받는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담보권 같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뭐 그냥 대출거래 약정서와 같은 단순 채권 계약만 맺는 거예요. 그랬다가 원금이나 이자 지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 측에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담보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결이나 결정,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매, 이걸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가 있고요. 또는 경매 진행되는 원인들 중에 형식적 경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는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으니까, 뭐 대출해주고 못 갚았으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으니까, 또 사업자금을 대출해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회수하려고 경매 신청하는 거, 이게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 속하는 것이고, 형식적 경매라는 거는 어떤 특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청산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해서 이거를 목적 달성하는데 이유를 두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형식적 경매 중에 하나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있죠. 어떤 부동산을 다수의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뭐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처분하려면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유자들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공동 소유자들이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 청구에는 대금 분할이 있고 또 현물 분할이 있죠. 그래서 보통 토지의 경우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들은 이 부동산을 현물 그대로,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공유 지분대로 배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 가지고 공유 지분대로 분배해 주는 거죠. 이게 공유물 분할한 경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형식적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든지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한 지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면, 경매가 시작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거를 정하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이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 중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권리자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권리자가 우리 입찰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은 이해관계에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이제 배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매각기일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날, 그걸 이제 매각기일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전국의 모든 그 경매 법원이 기일 입찰을 채택하고 있죠.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억하는 바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간 입찰이라고 해서요. 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그날 입찰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법원에 가서 입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겁니다. 기간 입찰. 이걸 시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전국에 있는 경매 법원들이 기일 입찰이라고 해서 정해진 법원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그 날짜와 시간에 매각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의 경우는 11시 10분 마감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의정부 지방법원이 뭐 11시 50분, 고양 지방법원이 11시 20분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11시 때 마감들이 되니까 이 마감 기간을 지어서 입찰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법원의 입찰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해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셔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막 뭐 차가 밀렸다, 뭐 주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사유로는 이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물건 열심히 준비해서 입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매각일이 변경이 됐대요. 그럼 저희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변경이 뭐예요? 왜 변경됐어요? 그럼 다음은 언제 매각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연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매 절차상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각을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기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변경이 되고요. 또 그 이 경매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있죠. 뭐 채권자, 채무자 등 이런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경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무한정 받아주진 않고요.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를 항상 원하죠. 이게 매각되면 어차피 자신 소유권도 상실하게 되고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이었다면 또 이사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경매 절차가 연기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매각기일 변경을 좀 남발할 수가 있겠죠. 물론 채무자가 시간을 벌어서 이 사건을 해결해서 소유권을 지키는 시간도 줘야 하지만 또 너무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연기만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경매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거의 잘 받아주지 않고 있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보통 채권자를 통해서 변경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를 통해서 변경을 하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뭐 내가 지금까지 지연된 이자가 2천만 원인데 뭐 300만 원이나 뭐 일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시간을 좀 제가 벌 수 있게 해달라. 그럼 제가 한 연기되는 한두 달 동안 돈을 마련해서 미납된 지연이자라든지 또는 원금 이걸 다 상환을 하겠다. 이런 약정으로 이제 연기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연기 신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길이 변경된다는 거는 그 원래 정해졌던 그 날짜에 진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한 1, 2개월 후에 다시 지정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 매각길을 다시 지정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매각길로부터 2주 전에 공고가 되니까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또 이제 유료 사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 물건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매각길이 새로 지정되면 이제 알림 문자나 카톡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해 주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각길이 이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취하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취하와 취소에 대해서 용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취하라는 거는 어떤 신청한 그 채권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경매 절차를 신청한 예를 들어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은행이 채무자가 이자를 다 변제했어요. 또는 원금 일부라든지. 그렇게 되면 경매 신청을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다가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거. 이걸 취하라고 하고요. 또 취소라는 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시키는 거예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때 이런 걸 이제 무잉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지금 감정가라든지 또는 유찰된 다음에 그 최저가액으로 판단했을 때 경매를 신청한 이 후순위 채권자가 받아갈 배당금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이렇게 무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취소하죠.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경매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권리자들은 의도치 않게 후순위 다른 권리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부동산이 매각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매각되는 것보다 지금 매각되는 게 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사건에서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잉여에 의해서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잉여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무작정 취소하기보다는 이 후순위 신청한 경매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보내요. 당신이 이 부동산을 모든 선순위 권리를 떠안고 매수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후순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으면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 의사를 밝히겠죠. 그런데 나는 돈을 회수하고 싶지 이 부동산을 뭐 낙찰받고 소유권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의사표시를 안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는 거죠. 또는 낙찰된 후에는 이 채권자를 통해서 취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낙찰된 이후에는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도 필요해요. 근데 낙찰받은 사람한테 채무자가 제가 이거 소유자인데 낙찰받은 거 좀 취소하는데 동의해 주실래요? 그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채무자가 채권을 다 변제합니다. 이제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원인인 근저당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시키는 거죠. 또는 강제경매였다면 이 채무자는 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그 원인 채권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판결받아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취하와 취소 이거 좀 다른데 이해되셨죠? 네.